저는 새엄마입니다. 그 아이가 5살일 때 이 집에 들어왔어요. 남편과 처음 만났을 땐 저보다 먼저 아이에게 눈이 갔습니다. 작고 마른 몸에 늘 움츠러든 어깨, 아이답지 않게 조용한 모습이 자꾸 마음에 걸렸죠. 남편은 아이 엄마를 먼저 잃은 사람이었어요. 갑작스러운 사고로 아이 엄마를 떠나보내고 홀로 아이를 키우며 버티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. 저는 오랜 고민 끝에 이 집으로 들어오기로 결심했어요. 누군가의 아내가 되고 누군가의 엄마가 되겠다는 결심이었죠. 하지만 현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조용했고 더 차가웠습니다. 처음 집에 들어온 날 아이는 제 손을 뿌리치고 울기 시작했습니다. 싫어, 엄마 보고 싶어. 나 진짜 엄마 아니면 싫단 말이야. 그날 밤 아이는 한참을 울다가 잠이 들었고 저는 거실 바닥에 가만히 앉아 울었습니다. 내가 뭘 잘못했나? 혹시 내 존재 자체가 이 아이에게 상처가 되는 건 아닐까? 그렇게 고민하며 밤을 지새웠죠. 그래도 물러설 순 없었습니다. 이왕 들어온 거 진심을 다해 이 아이의 엄마가 되어주고 싶었습니다. 그래서 아주 천천히, 아주 조심스럽게 다가가기 시작했어요. 아침엔 아이가 좋아한다는 계란 후라이를 정성껏 굽고 비 오는 날엔 우산 2개를 챙기고 운동회 때는 쉴 틈 없이 사진을 찍어 아이에게 건넸습니다.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. 아이는 초등학생이 되었고 이젠 울지도 않고 저를 피하지도 않아요. 하지만 여전히 저를 엄마라고 부르진 않습니다. 대답은 늘 짧고 표정은 무뚝뚝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죠.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. 어쩌면 그저 시간이 더 필요한 걸지도 모르니까요. 적어도 예전처럼 울며 문을 닫는 일은 없으니까 그것만으로도 나름의 진전이라고 생각했어요.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. 제 생일이었지만 그날도 여느 날과 다를 건 없었죠. 그 아이는 아침에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. 평소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. 저는 아무 말 없이 식탁을 정리했어요. 익숙한 침묵, 익숙한 무반응. 아이가 생일을 몰랐을 수도 있고 알면서도 모른 척 했을 수도 있겠죠.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서운했습니다. 하지만 전 괜찮다고, 괜찮을 거라고 늘 그랬듯 스스로를 달랬습니다. 늘 그래왔듯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하루 중 하나라고요. 그리고 아이 방 청소를 시작했어요. 그저 평범한 하루처럼요. 아무 일도 기대하지 않은 채로. 그런데 걸레질을 하다 말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. 나는 이 아이에게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? 아침밥 차려주는 사람? 등교 준비 도와주는 어른? 아니면 그냥 한 집에 사는 낯선 여자? 오랜 시간 함께 지내왔지만 그 아이는 단 한 번도 저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. 이해하려고 했어요. 기억 속 친엄마와 저를 비교할 수도 있고 그리움이 커서 새로운 존재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겠죠. 하지만 속으로는 바라고 있었습니다. 단 한 번이라도 아이의 입에서 엄마라는 말이 나오길. 그 한마디면 지금까지 쌓아온 수많은 날들의 외로움이 조금은 덜할 것 같았거든요. 매년 생일이 되면 괜히 아이 얼굴을 한 번 더 들여다보게 됩니다. 혹시 오늘은 기억해줄까? 혹시 오늘은 생일 축하해요 라고 말해줄까? 하지만 돌아오는 건 언제나 조용한 발소리, 말 없는 뒷모습뿐이에요. 그럴수록 제 마음은 점점 무뎌지고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가슴 한켠엔 여전히 조그맣게 남아있는 소망이 있어요. 언젠가는 내가 진짜 엄마가 될 수 있을까?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마음, 그래서 더 깊게 가라앉은 결핍. 그날 제 생일에도 그 소망은 여전히 조용히 제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. 아이 방을 청소하는 건 늘 조심스러운 일이에요. 사춘기 아이의 공간이니까 어떤 건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 같고 뭐든 허락받고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조심스러움. 그래서 저는 주로 바닥을 쓸고 침구를 정리하고 책상 위에 흩어진 물건들을 제자리에 놓아두는 정도로만 손을 댔습니다. 그날도 역시 그렇게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. 휴지통을 비우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킨 다음 책상 위 정리를 하려던 순간이었죠. 눈에 들어온 건 하얀 봉투 하나였습니다. 각 잡히지 않은 손글씨로 조금 삐뚤게 적힌 문구가 보였어요. 엄마에게. 그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.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하얘지고 심장이 쿵 하고 크게 울렸습니다. 설마 이게 나한테 쓴 건가?
사실 아이가 뭘 적어놓은 걸 본 적은 거의 없어요. 공책이며 메모장에도 뭐든 적는 걸 꺼려하는 아이였거든요. 더군다나 엄마에게라니 처음 보는 단어였습니다. 아이가 저를 두고 엄마라는 단어를 쓴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. 손이 떨렸습니다. 열어봐야 할까 말아야 할까. 혹시 실수로 두고 간 거라면 어쩌지? 혹시 내가 열면 아이가 싫어하진 않을까? 하지만 엄마에게라는 그 단어가 너무도 낯설고 너무도 절박하게 느껴졌어요. 마치 오늘 이 순간을 위해 이 편지가 거기 놓여 있었던 것만 같았습니다. 그래서 결국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. 편지지는 구겨지지도 않았고 글씨는 정갈하진 않았지만 하나하나 눌러 쓴 듯한 느낌이었습니다. 그리고 저는 아무 소리도 없는 아이방 한가운데 혼자 앉아 그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. 엄마, 저는 아직 엄마라고 부르는 게 어색해요. 어릴 때는 진짜 엄마가 보고 싶었고 그 마음이 너무 커서 다른 사람을 엄마라고 부르는 게 싫었어요. 그래서 일부러 말도 안 하고 엄마가 웃어도 같이 안 웃고 뭔가 말하려 해도 그냥 문 닫고 들어갔어요. 그런데 이제는 진짜 엄마가 어떤 분이셨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요. 대신 지금 엄마랑 함께한 시간이 너무 많아서 그 기억들이 전부가 돼버린 것 같아요.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 도시락 싸주시고 비 오는 날엔 우산 2개 챙겨주시고 운동회 때는 사진 찍어주시고 그런 사소한 일들이 쌓여서 이젠 엄마가 진짜 엄마가 된 것 같아요. 말로는 못했지만 사실 저한텐 엄마밖에 없어요. 엄마 생일 축하해요. 그리고 고맙습니다. 편지를 다 읽었을 땐 어느새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. 처음엔 조용히 그러다 어느새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. 처음엔 조용히 그러다 점점 소리를 내며 울기 시작했어요. 그 아이가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던 사실이 믿기지도 않고 감사하고 또 미안했어요. 그동안 나는 이 아이가 날 밀어낸다고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 아이도 말 못하는 외로움 속에서 조용히 손을 내밀고 있었던 거예요. 그걸 내가 몰랐습니다. 아니, 못 본 척 했는지도 몰라요. 엄마라는 단어 한마디에 목말라 있었던 사람은 사실 아이가 아니라 저였어요. 저 혼자 상처받았다고 생각했고 저 혼자 애쓰고 있다고 여겼어요. 하지만 그 아이는 이 작은 편지 한 장으로 그 모든 걸 다 전해주고 있었어요. 그 순간 마음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결핍이 툭 하고 무너졌습니다. 누구에게도 말 못했던 그 허전함이 눈물과 함께 터져나왔어요. 저는 그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문득 집으로 돌아올 아이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. 아이가 집에 돌아온 건 저녁 무렵이었어요. 현관문이 열리고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을 때 제 심장은 이상할 정도로 요동치고 있었습니다. 아이도 평소와 다름없이 말없이 현관에 가방을 내려놓고 거실을 가로질러 자기 방으로 향하려고 했어요. 그 순간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. 그리고 말없이 아이를 꽉 안았습니다. 그 애가 깜짝 놀라 멈춰섰지만 저는 놓지 않았어요. 가슴이 먹먹하고 눈물이 또르르 흘렀지만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.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더니 아이가 조심스럽게 제 등 뒤에 팔을 둘렀습니다. 그 아이도 조용히 울고 있었어요.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 따뜻한 눈물이 모든 걸 대신 말해주고 있었어요. 그리고 조금 후 아이 입에서 처음으로 나온 한마디, 엄마 생일 축하해요. 순간 저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. 그토록 듣고 싶었던 그 말, 수없이 상상만 했던 그 장면이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어요. 고마워. 겨우 그 한마디를 했지만 제 안에서는 수십 개의 말이 울려 펴졌습니다. 사랑해. 기다려줘서 고마워. 미안했어. 네가 내 아들이라서 정말 행복해. 우린 그렇게 한참을 서서 서로의 어깨를 적셨습니다. 긴 시간 동안 쌓였던 벽이 그날 아주 조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. 그날은 제 생일이었지만 누구보다도 제가 선물을 받은 날이었어요. 아들의 마음, 그 아이의 진심, 그리고 마침내 드는 한마디, 엄마.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그 무엇보다 따뜻한 선물이었습니다. 그날 이후로도 우리의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. 아이는 여전히 말이 많진 않습니다. 아침엔 조용히 식탁에 앉고 저녁엔 자기 방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죠. 하지만 그 아이는 이제 제게 엄마라고 부릅니다. 부를 일이 있을 때면 엄마 물 좀 주세요. 엄마 다녀왔어요.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말해요.
그 몇 마디가 얼마나 기적처럼 느껴지는지 그 아이는 아마 모를 거예요. 저는 이제 아이의 뒷모습이 낯설지 않습니다. 그저 말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말 없는 시간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마음이 분명히 흐르고 있다는 걸 이젠 알 수 있으니까요. 어느 날은 아이 책상 위에 편지를 다시 올려두었습니다. 아들아, 엄마가 너희 진짜 엄마가 되어줘서 고맙다. 그 편지에 대한 대답은 없었지만 며칠 뒤 식탁 위에 작은 초콜릿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. 포장도 안 된 편의점에서 갓 산 것 같은 조그마한 초콜릿. 그걸 보고 저는 또 한참을 웃었습니다.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죠. 그래도 괜찮다.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으니까. 예전엔 매년 생일이 다가오면 괜히 마음이 서늘했어요. 누군가에게 잊힌 것 같고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느낌.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. 이 아이가 제게 준 그 하루, 그 편지 한 장, 그리고 엄마라는 단어가 제 안엔 아마 매일을 따뜻하게 덮어주고 있거든요. 저는 이제 매일이 생일처럼 느껴집니다. 누구의 딸이었고 누구의 아내였던 제 인생에 이제는 누구의 엄마라는 이름이 분명하게 새겨졌으니까요. 그리고 저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. 어떤 마음은 참 말로 꺼내기 어려운 것 같아요. 매일을 함께 보내면서도 서로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은 가장 오랫동안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었던 거죠. 그래서 그 말이 어느 날 편지처럼 눈앞에 놓였을 때 그 조용한 진심이 더 깊이 와닿는 것 같아요. 이런 이야기를 참 들을 때면 괜히 마음이 더 오래 머물게 되는 것 같습니다. 혹시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오랫동안 간직했던 이야기가 있다면 그 기억을 저희에게 살짝 나눠주셔도 좋아요. 영상 아래에 상세보기란에 적힌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언젠가 나만의 이야기를 한 권의 책으로 남기고 싶으시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참고해주세요. 저희가 함께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. 오늘 이야기가 따뜻하게 다가오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도 꼭 해주세요. 매일 잊고 지낸 따뜻한 기억을 꺼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